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0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투자 설명회가 있어가지고요. 모닝 브리프에 뵙지 못했습니다. 자, 웜의 소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턴 종회에 참석한 쌍둥이 할머니입니다. 예, 쌍둥이 할머니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죠. 제가 연식이 있어 갈까 말까 망설이다 갈까로 결정하고 인천 총회 참석했습니다. 완벽한 준비와 푸짐한 선물 감동이었습니다. 올해 채슬리를 만나 수익도 많이 올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만난 채슬리 직원들 실제로 만나보니 너무 반가웠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하루에 4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건너뛰는 날은 잠이 잘 안 와 누웠다 다시 일어나 살펴봐야 잠이 온답니다. 주식 초보 할머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수료증 드리면서 저보다 연식이 많으신 분들, 우리 형님 누님들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짠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을 하신 거잖아요.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제가 축구를 좀 진심으로 하면서 서초구 상비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도 하면 되게 힘듭니다. 거기 국대 출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 출신, 그리고 선출들도 좀 있고 축구를 제대로 다시 배우는 건데, 그 상비군도 힘들었지만 또 개인적으로 레슨도 받았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그 선수들이 하는 그 기초 훈련을 그걸 한 3개월 했던 것 같은데, 그 뜨거운 7월 8월 그 오후 1시부터 한 1시간인가 2시간 봤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저희 조기 축구팀 공찰대 같이 짜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저희야 지금 주식 32년 하면서 익숙해졌으니까 선수들 그런 가볍게 몸 푸는 것처럼 그게 근육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주식 근육이 다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이 어려운 주식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신다는 게 아무튼 참 대단하시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마지막 클로징 멘트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저희를 믿고 저희를 신뢰하면서 저희와 함께하면 그래도 투자에 있어서 재테크에 있어서 실패가 없고, 그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채슬리 팀 채슬리 우리 임직원들이 이 사명감을 갖고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7학년이 넘으니 잘 따라가지 못하지만 전무님의 조급하지 말라는 말에 힘입어 2년 물려있던 종목 2개를 약수익으로 매도했네요. 감사합니다. 와, 잘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닐까요? 그죠? 안녕하세요. 유쾌한 바람입니다. 매도 시점 여쭤봤는데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턴 열심히 해서 1년 뒤 주식기는 열리게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2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채슬리 전 직원들께 축복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우리나라 금융 강국 만들고 우리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금융에 있어서 큰 실패가 없도록 나름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은 뭔가 참 많은 인연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최민턴 분들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댓글 써주시는 분들, 가끔씩 써주시는 분들,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함께 신문 읽으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답변도 하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 15,000분 정도 계시는 거잖아요.
15,000분이 아니죠. 구독자 11만 명에 한 2만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만났든 안 만났다. 앞으로 만나게 될 거니까, 그죠? 이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주신 게 저는 최고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하고 있는데 15% 넘었어요. 감사드려요. 프로는 다르구나 확실히 느낍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12월 2일로 끝나면 다시 1등 매니저 따라하기 3기가 시작될 건데 항상 그 3개월 동안에 한 15% 수익이 날 수 있을까? 네, 그 고민을 해보고 3기를 할지 말지 또 언제 할지 3기는 무조건 합니다. 하는데 15%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 싶은 시점을 잡아서 또 할 겁니다. 바람이 차네요. 환절기 건강하세요.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1도 이렇게 나오길래 네, 따뜻한 목티를 입고 나왔는데 낮 기온은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밖에 햇살이 아주 따사롭게 여의도 공원을 비추고 있습니다. 25년 직장 생활하면서 상장 회사에서 주식 담당도 하고 임원으로 주식 책임자도 했었지만 정작 시장을 모르고 주식을 매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채슬리를 만나고 저의 주식 제2막을 펼쳐갈 것 같습니다. 우리 코알라님이 그러셨군요. 국내 주식 투자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항상 제대로 익절을 못해 결국 반토막 가서 손절하거나 본전 가면 또 팔고 싶어하는 제대로 수익을 못 봐 채밀턴 가입 2개월차 주린이입니다. 30% 되면 그냥 팔아야 하는지 국장 올라서 또 30% 넘으니 불안하네요. 2년 전에 30에서 50% 수익이었는데 미장은 100% 수익으로 가고 국장은 마이너스로 갔다가 이제 수익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채밀턴 가입했어요. 매도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매도 타이밍 좀 배울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매도 타이밍을요. 항상 여기서 팔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저의 주식 고수분들, 제 주변의 주식 고수분들 내가 더 끌고 갔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속상해하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너무 싸기 때문에 샀고 이 정도면 이제 비싸다 생각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터 린치 책에도 나오지만 2배, 3배 먹고 팔았더니 10배가 가고 그런 게 그 전문가한테서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 전문가들이 이게 왜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갔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막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내가 그때 잘못 팔았네 막 한수 푹 푸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 맞게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글들 보면 농부에 빗대면서 추수를 언제 하냐, 그거는 태도의 문제다. 이런 글이 있었었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면 이제 익절을 할 거야. 그 태도의 문제인데 그동안에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잘못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매매 방법은 꼭 이렇게 보면 올라갈 때 찔끔찔끔 짧게 잘라 먹고 적은 수량으로 충분히 못 먹다가 이제 떨어질 때 막 사게 된다 했잖아요. 떨어질 때 이제 비중을 막 채우다 보니까 무서운 거죠. 아닌데 이게 왜 다시 반등이 안 들어가지? 이제 하락 1파에서 주식을 사는 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많이 빠졌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매물들 본전되면 지겨워하면서 팔 때 그 매물을 다 잡아먹으면서 또 그 주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스마트머니가 들어와서 또 올라갈 때 또 거기서는 못 먹고
이 매매 방법이 좀 잘못된 거고요. 매도 타이밍은 그 밸류에이션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 전에 질문도 올라오고 했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주식은 얼마 가는 주식이다. 그러면 그 얼마 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던가 그걸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거랑 예금이랑 적금이랑 뭐 이것저것 다 비교해보고 나는 그 정도 수익이면 나는 괜찮아. 그렇게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정말 주식에 이 펀더멘탈 플러스 테크니컬 플러스 순발력까지 갖춘 분들은 요거 이제 좀 쉴 것 같네. 요거 팔아가지고 또 지금 빠르게 올라가는 거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생긴 이익 모멘텀이나 이런 걸로 저평가 국면에서 아니면 적당한 가격에서 더 비싸지는 주식 잘 쫓아가고 그거는 이제 적성에 맞아야 돼요.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은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밸류에이션에 입각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2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MP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거를 여기서 산다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줄인다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저희 1등 매니저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어깨를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 비중을 오히려 줄이죠. 그죠? 그리고 무릎을 넘어서 허리로 가고 이런 주식들은 또 오히려 비중을 또 늘립니다. 결국은 오르는 주식으로 많이 먹고 떨어지는 주식에서 덜 터지는 그 매매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테크니컬하게 뭐 세익스피어 지표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하나 이제 보는 거죠. 이 주식은 왜 매도 신호가 됐지? 뭐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경쟁 구도에서 뭔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나? 아니면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나? 그런 거 뭐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도 만들어 놓고 보는 거고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차트 책 내실 때 코스피의 역사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차화정 시대, 화장품 시대, 2차 전지 시대 등이요. 또한 하락장의 이유 등 아니면 2시간 정도의 영상을 만드셔서 비용 내고 수강할 수 있게끔 해주셔도 좋고요. 바쁘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동이하고가 저를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냐, 압박. 근데 이런 건 좀 필요합니다. 그죠? 자, 정말 요 부분 영상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 영상 한번 쭉 들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부터 미국 주식시장 글로벌하게 주식시장이 어떤 정치 경제적인 영향에 또 영향을 받았고 또 거기서 어떻게 또 주가가 회복되고 그때 시대적으로 기술 혁신을 이끈 기업은 뭔지 뭐 이런 것들 브리프하게 그 뭐 2시간 정도 그죠. 영화도 뭐 2시간짜리 영화 2-3시간짜리 영화 보니까 한번 이거 우리 복덩이 아우한테 또 말려 들어가는 건데 제가 이게 거절도 잘 못하고 또 약간 긍정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건 좋은 건데 한번 해볼까 할까 말까 할 때는 해야 되고 그죠. 좋은 일 이게 좋은 일인가 아닌가 할까 말까 할고 저기 가는 게 좋은 일인가 아닌가 갈까 말까 할 때 무조건 가고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전무님 장명의 신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깊은 감동과 여운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좀 우울하신 분들 있잖아요. 내 삶에 뭔가 좀 다시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책을 읽으시면
독자분들도 나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최슬리를 만나서 저의 지식도 계좌도 복리로 늘어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쭉 운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가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야, 이 재미를 느끼시는 수준이 되셨으면 이제 고수가 되신 겁니다. 즐기는 자 못 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약간 이렇게 주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도박 해보면 재밌어요.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뭐 하면 내기 골프가 됐든 뭐든지 하면 재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재밌다고 해서 내가 적성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도박적인 성질이 있어서 재밌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즐기고 재밌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게 이렇게 반짝반짝 올라가는 주식 다 벌어서 내가 1년에 한 150%, 300%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연수익률 15%, 그리고 시장을 이기려고 그러면서 요즘처럼 시장 따라가기 힘들 때는 와 시장만 따라가도 와 잘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작년처럼 코스피 9.6%, 코스닥이 21% 빠질 때는 내가 본전만 해도 아주 잘했네. 그러면서 연수익률 15%를 목표로 하면서 그렇게 정석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느껴질 때 엄청나게 이제 재밌어지죠. 저는 어제도 뭐 제 친구 얘기를 했고 어제 저녁에 고등학교 동기 모임 했었거든요. 동기 모임 했는데 다 그래요. 아니 세익이가 그때 사라 했잖아 하는데 뭐 산 친구는 한 사람, 나머지는 다 무서워서. 그래서 무서운 게 당연한 거라고. 잘 모르니까 무서운 거고 주식이라는 게. 그러면 딱 봐가지고 잘하는 사람 말 그냥 100% 믿고 하든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낫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친구는 또 한 친구는 부동산을 잘해가지고 부동산 얘기할 때는 막 신나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 그게 네가 잘하는 분야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신나고 재밌는 거고, 모르는 걸 어설프게 모르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1,000만 원 투자하는 것도 무서운 거죠.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9월 말에 KB랩 가입했어요. 9월 말이면 거의 이제 한 달 되어 가신다 그죠? 아직은 예전 개인적으로 운영할 때처럼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언제쯤 마음 놓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업계 동료 중에 보면 계속 이래 시세를 보고 있는 후배가 있어서 제가 왜 그거 보고 있냐고. 점심 먹을 때는 앞에 같이 점심 먹는 사람이랑 막 얘기를 해야지. 점심 먹고 또 커피 마시는데도 계속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 시세 왔다 갔다 하는 거 쳐다보는 게 과연 그게 도움이 되냐?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시세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정 안 되면 그냥 그 이코노미스트지라든지 그런 잡지나 신문 보는 게 나아요. 자주 들어가서 본다는 거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 업계에서 한 3조 이상 버신 분, 그 회장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제가 점심 드시고 저희 회사 놀러 오셨길래 제가 뭐 보고 있으니까 뭐 좋게 봐요 하면서 뒤에 와가지고 제가 이래저래 막 설명해 드리니까 주식 잘하네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1파 상승을 그 형님이 만드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확 질러놓고 2파 조정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딱 들어가려고 보고 있었으니까 주식 잘해라고 가셨는데
그런데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계속 시세 왜 보고 있냐고. 시세는 10시까지 아침 딱 1시간만 보면 되지. 9시부터 10시. 1시간만 보면 되지. 그러고는 맨날 탐방 다니시고 여의도에 기업 설명할 때 가 계시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시세 본다는 거죠. 저녁 때. 다 끝나고 나서 시세. 그 주식은 자꾸 들어가서 쳐다보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최근 반도체와 2차전지 주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느껴지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보유한 주식을 팔고 따라갔을 겁니다. 최슬리 인턴을 통해 제가 변화된 부분은 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가 투자한 종목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조선과 엔터 쪽에서도 강한 불을 뿜어주고 있어서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금년도 전문인가 식사한 값만 수익률로 계산해도 이미 1000%를 넘었습니다. 네. 월간 전망 오프라인 할 때마다 우리 김민주님 오셔가지고 집에다가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오신다 했잖아요. 3천만 원짜리 저녁 먹으러 간다고. 우리 캐시라떼님이 여기도 한 사람 추가요. 그랬더니 유튜브 이름님도 저도인데 저도 반도체 따라가지 않고 최슬리 보면서 조선원전 증권 더 모았어요. 저는 아직 소액이라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2년 연속 수익 보고 있으니 만족합니다. 약세장만 잘 피하자. 손해만 보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만의 투자 방식을 찾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슬리를 일찍 발견한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언젠간 꼭 보답하겠습니다. 네, 주변 분들한테 보답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많을 건데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드디어 어스에서 멤버십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MP는 뭐의 약자이고 어디서 종목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관련 영상은 보이는데 그리고 저도 그럼 최밀턴이 된 거죠. 네. 네, 최밀턴이 우리 패밀리 앤 인턴이기 때문에 인턴 하시는 분들도 최밀턴이고 네, 그리고 인턴 가입을 안 하시고 매일같이 모매신박 모닝 브리프 들으시는 분들도 다 최밀턴이십니다. MP가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약자이고요. 모든 운용사가 이 M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MP가 별로 다른 운용사 제가 다 있을 때 보면 MP가 별로예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MP를 만드는 건데 그 회사의 매니저랑 애널리스트가 각자의 섹터를 맡습니다. 다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각자 섹터만 타서 IT에서는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자동차에서는 이 종목 이렇게 비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과에 대한 뭐 보상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MP가 다 별로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한 달 본인이 제시한 MP 그리고 저희는 섹터 담당자 구분이 MP를 짤 때는 없습니다. MP는 그냥 자기 섹터 구분 없이 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MP가 얼마 수익이 나고 못 나고 벤치마크 MP는 시장을 이겼냐 못 이겼냐에 따라서 그걸로 상벌금이 나갑니다. 많이 버는 직원은 한 달에 뭐 300, 500도 받아가고요. MP를 잘못 짜서 시장 대비나 아니면 절대 수익이 마이너스 나면 마이너스 200, 300도 벌금 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렸는데 인피니티 시절에 저희 회사의 차장 한 명이 30만 원 벌금을 내게 되니까 자기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30만 원 MP가 안 좋아서 너는 30만 원 손해보지 마. 그 MP를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 그 주식 때문에 고객들이 거기서 30억씩 손해가 나는데 그 30만 원을 부담스럽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매니저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고객들의 손실이 정말 나의 그 살점을 떼어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걸 조금이라도 이제 주니어 시절부터 느끼라고 이 상벌금을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한 달에 한 잘못해서 30만 원 손해 나는 게 그게 벌금을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된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MP가 이렇게 단단한 MP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상벌금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턴총회 못 가는 게 너무 아쉽네요. 올해 말에 찾아뵈면 굿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굿즈 곧 오도령 그리고 박전무 네, 인형이 지금 시제품이 끝났고요. 저기 베트남인가 어디서 만들어서 오고 있습니다. 배로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다 합니다. 일부는 양봉음보 네, 그거 하면서 첫 5번 연속 맞히신 분 30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나 그거 5번 연속 못 하겠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그 네이버 스토어 채슬리 스토어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네, 구매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삼저호황 때랑 지금 코스피 겹쳐 놓은 차트 보면 26년 4월쯤 깊은 조정이 보이네요. 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김천의 김밥 축제 기사 정말 재밌네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김밥 천국을 줄임말로 김천으로 쓰는 MZ세대를 대상으로 김밥 축제를 개최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해를 거듭하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지자체의 노력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네요. 그 우리 김천 김밥 축제처럼 이 조그만 거에서 이 우리가 모든 상품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저희 뭐 채슬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컨셉 채슬리 하면 어떤 컨셉이 떠올라야 되나 저는 늘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김천하면 김밥 축제, 전주하면 비빔밥 뭐 이런 것처럼 그게 하나의 그 기업이나 지역의 브랜드 가치잖아요. 브랜드 가치. 그런 브랜드 가치 스토리가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이런 기능성 제품에 대해서는 실증을 갖게 마련해요. 기능성 제품뿐만 아니라. 근데 그런 스토리에 우리가 맞다. 채슬리는 트러스트 앤 케어지. 네, 이런 게 이제 딱 떠올라야 되는데 MZ세대들이 참 좋은 컨셉을 김천에 오랫동안 이 김밥 축제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까? 랩 상품 가입했는데 수익이 10% 넘었는데 그냥 둬야 되는지 매매해야 되는지 1년 계약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도 삼성증권 제가 갔다 왔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고객 중에 정말 이제 큰 고객분 계시거든요. 그 고객분이 이렇게 그 삼성증권 그 VIP 고객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있다. 이제 여기서 해지하고 돈 찾아가야 되나?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채슬리는 주식을 쭉 줄인다는 거죠. 줄여서 현금을 쭉 만들어 놨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나 하는데 또 주식 쭉 사주고 그러면서 다른 운용사가 하는 랩 상품이나 이런 거는 그냥 주식 꽉꽉 채우고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채슬리는 내가 이 랩을 아니면 이름을 이제 해제해야 되나 요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해도. 왜냐하면 그 고민을 저희가 하면서 맞든 틀리든 저희가 고민해서 하니까요. 네, 그래서 1년짜리면 그냥 가만 냅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해지를 하시려면
네, 내년 4월, 5월. 네, 내년 4월에 하세요. 내년 4월에. 동네 상가 폐점이 늘어 제가 민초들이 아프다 하니 딸이 엄마 민초가 뭐야 하고 묻더라고요. 네. 짓밟히거나 휘둘러도 꿋꿋이 이겨내는 생명력 강한 백성들이라고 명색이 박사면서 민초를 몰라? 라고 했더니 딸은 민트 초코를 생각했는데 문맥상 아닌 것 같아 물었다고. 네. 민트 초코를 또 민초라고 얘기하나 보군요. 네. 이런 게 세대 차이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랩 상품이 처음이라고 여쭤봅니다. 매매하고 또 가입해야 되는지요? 네,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몽룡님께서 전무님 저와 비슷한 연배라서 왠지 친근감이 느껴지곤 했는데 이름 계약 때 얼굴 뵙고 지난 1월 인턴 총회 때 다시 뵈니 반가웠습니다. 네, 저는 누구신지 압니다. 총회 신청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신청 명단에 이름이 없어서 수료 쪽 못 받을 것 같아 일찍 나왔는데 1시 30분까지 진행됐다니 아쉽네요. 어쨌든 총회 참석하고 분위기를 잠시나마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항상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월간 전망에 참가해 보겠습니다. 네, 월간 전망 오십시오. 이번에는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11월 월간 전망은 그냥 온라인으로 제가 녹화해서 할 거고요. 12월 초에 오시면 됩니다. 전무님께서 7월에 10월 말부터 내년 2, 3월까지 불정이라고 하셨는데 거짓말처럼 지난주부터 마이너스 잔액이 붉게 물들고 있네요. 이게 채슬리지 싶습니다. 연수익 15%, 3년에 5억. 그 후 수익으로는 저만의 주식연금으로 받고 조기 은퇴하고 모닝커피 마시면서 모닝브리프 참여할 그날 기대합니다. 저는 여기서 채슬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 보기로 해요. 하셨습니다. 네. 총회 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끝나고 남편 딸둥이들과 마포 옷당 먹고 내려가세요. 그때 가든호텔 잡으셨다고 하셨죠. 음식 칭찬에 인색한 남편인데 여운이 많이 남는지 정말 괜찮았다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너무 잘 먹어서 괜히 뿌듯했네요. 네. 오도령님 인형은 언제쯤 살 수 있을까요? 네, 딱 한 달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G드래곤의 수상 소감, 헤어질 때 인사는 좋은 꿈 꾸세요라고 한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하다 보니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좋은 말만 하자고 하시는 전무님 말씀에 요즘 많이 착해지고 채슬리와 함께 노년의 여유로운 삶에 대한 꿈도 꾸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늦었지만 금손 축하드립니다. 행님 시켜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우리 재미나오가 또 올려주셨습니다. 다음엔 가보려고 KTX랑 지하철 노선도 찾아봤네요. 네, 우리 보리보리님. 1등 매니저가 오도령이었군요. 너무 감사해서 뉘신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간 왜 항상 실패만 했는지 일매 따라하기 하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네요.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일매 따라하기. 이렇게 또 줄여서 얘기하면 돼요. 오늘 알려주신 일론 머스크의 사고법 중에서 훌륭한 인재의 중요성, 창업이든 입사든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야 하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룹에 참여해야 함. 저는 이미 채슬리와 함께 하고 있죠. 그게 누리마루였군요. 동백섬에 있는 게. 네, 누리마루. 부산 가시면 꼭 그 동백섬 누리마루 한번 이렇게 산책 삼아 한 바퀴 뺑 도시면 되게 좋습니다.
여기 체슬리 팀은 유난히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기분이 붕붕입니다. 네. 처음엔 따라가기도 버겁고 잘 안 들리고 회사는 바쁘고 연장했다 멈췄다 드문드문 틈틈이 최대한 시간을 짜내곤 했는데 아직 어려운 부분은 많지만 뭔가 루틴도 잡히고 조금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셨어요. 루틴이 잡혔다. 네. 일상의 루틴. 항상 이렇게 신문 보고 아까 시세는 하루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네, 쭉 보시고 저희야 뭐 직업이니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네, 아침 시작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 10시쯤에 들어가셔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9시 반에서 10시에 보통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많이 올랐으면 그 다음날 시장 어제 4천 돌파한 거야. 좀 팔아야 되겠네 하면서 오전에 이제 매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 10시까지. 그 매물을 다 잡아서 시장이 10시부터 11시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그런 흐름을 계속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읽고 그러면서 시장하고 계속 이렇게 교감하면서 그리고 종가는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그냥 200 종목 다 클릭해 가지고 제일 많이 오른 거 뭐가 올랐는지 또 오늘은 뭐가 많이 떨어졌는지 네, 그 차트를 보면서 이틀 동안 20% 올라서 지금 3% 빠지는 거네. 네, 그런 거는 무시해도 되는 하락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한 200 종목 네, 이렇게 매일같이 루틴 있게 딱 보시면 고수가 되십니다. 지난주 딸내미 손잡고 네, 잠시 KB증권 갔었는데 수익이 많이 나서 손잡고 갔던 딸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엄마는 왜 유튜브 보고 랩 가입하냐고 엄청 싫어했는데 내가 억지로 손 꼭 잡고 갔었거든요. 조만간 아들 손 잡고 또 가야 할 것 같네요. 아들 손 잡고는 축구장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직장 다니는 딸과 인턴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저와 저의 딸이 열심히 공부하여 수료증 받는 모습을 상상하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엄마 덕인지 딸 덕인지 물레에서 맛있는 파스타 먹고 왔습니다. 신한증권 랩상품 6%로 넘는 수익률을 내고 끝났습니다. 다시 신한증권 상품에 가입하는지요? 네, 11월 초에 가입이잖아요. 그 랩 다시 재개하는 시점도 다 저랑 의논해서 제가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데 10월 말에서 11월 초면 외국인 지금 옵션 포지션이 하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11월 14일 만기 전까지는 좀 시장을 밀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밀리면 또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아마 랩 다시 재개할 겁니다. 당분간은 랩 하셔도 됩니다. 미국에 살아서 랩 상품을 어렵게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온통 빨간 장미입니다. 올해는 섣불리 매도 버튼 누르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밥이 죽어서 가는 곳이 김밥천국이라는 아재 개그로 잼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 김밥이 되고 MZ세대의 김천이 됐군요. 그러게요. 참 신문 읽다 보면 그죠? 참 재밌습니다. 예전 학생 때 별이 빛나는 밤에를 매일 듣던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면서 잔다고들 하니 더 그런 느낌입니다. 남편이 아마도 다음 주에는 가버먼트 셧다운
오픈하지 않을까 하던데요. 지난번에 셧다운 댓글을 올렸다 하니 남편이 모니터링 받는다고 댓글을 지어야 한다고 해서 네.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 살짝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관련 문의드립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외인이 매수하는 날 기타 법인에서 갑자기 매도 물량이 많이 출현하는데 기타 법인은 어떤 곳인가요? 그래요? 아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할 때도 다 일반 법인이 사면 다 기타 법인입니다. 네. 보통 자산운용사, 사모자산운용사, 투신사 뭐 이런 거는 다 기관으로 잡히고요. 투신사 이런 걸로 잡히고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공제, 뭐 경찰공제 이런 것들은 다 연기금으로 잡히고요. 정통부 이런 데도 예전에는 따로 국가단체로 했다가 지금은 연기금으로 다 묶여서 표시시가 됩니다. 기타 법인은 요즘 법인에서도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법인자금도 무조건 주식에 해야 되죠. 그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그죠? 최밀턴이 무적 아이템이에요. 언제든지 가면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꿈에서 제가 새 집을 계약했는데 안방 바닥을 뜯어보니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전무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물이 새는 것 같은 주식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순간 마치 모닝브리핑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저는 시세가 약한 주식은 매도하고 시세가 강하게 상승하는 주식으로 교체 매매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꿈에서 깨어났고 꿈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주무시면서 많이 몸의 심박도 듣고 네,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는 꿈에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많으십니다. 랩이 전무님 하신 말씀과 좀 다른 매매가 이루어지는 듯 해서요 하셨는데 네, 랩은 저희가 증권사에다가 요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랩이 보면 또 목표 전환형이 있잖아요. 목표 전환형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 다른 운용사 랩하고 약간 레이싱을 하는 느낌이에요. 예, 누가 빨리 이 6%를 빨리 달성하냐.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매매의 결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약간 1임하고는 운영하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 레이싱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웜의 소통 너무 길게 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금값 4,000달러 무너졌다. 골드 러시 뛰어던 개미들 피눈물.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그러지는 않을 건데. 급등했던 금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금선물 가격이 4,000달러 살짝 깨지기도 했었네요. 전 거래일 대비 2.85% 내렸고요. 20일 날 4,359달러까지 치솟았으나 5거래일 만에 4,000달러 선이 위태롭게 된 것이다. 그래 봐야 아직까지 고점 대비 한 8% 빠진 거다, 그죠? 금값 하락은 급등에 이은 차익 실현, 미중 분쟁 완화 기대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국내 금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사그라들면서 국내 금과 국제 금 현물 가격의 격차인 이 김치 프리미엄도 거의 사라졌다. 금치 프리미엄이라고 했었잖아요. 어제 오전 기준에 0.23%까지 쪼그라들었다고요? 지난 15일에는 18.5%에 달했던 김프가 며칠 만에 좁혀진 것이다. 월가 일각에서는 금 시세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이날 투자자 노트에서 내년 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3,500달러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고요.
이전의 금값 랠리와 비교해 볼 때 지난 8월 이후에 25% 가격 급등은 정당화하기 훨씬 어렵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통 꼭지다 싶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고, 비트코인이 2017년 말 2018년 초에 고점 치고 2,800만 원에서 딱 1년 뒤에 350만 원까지 빠지거든요. 2,800만 원이 350만 원. 그때도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이 딱 한 요 정도 20% 정도 붙었었거든요. 이럴 때가 이 김치 프리미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됐을 때는 좀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재테크를 진짜 재테크의 젬병인 친구가, 그 친구가 하면 항상 거꾸로 가는데, 내가 10년 전에 사놨던 금이 있는데 많이 올랐다고 자랑을 하는 걸 보고 그 사실 10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때 레이드 하려고 막 금 사야 된다고 했는데 안 올랐잖아요. 그죠? 그게 누적된 게 이번에 한 번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꼭지 친 것 같은데 딱 그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최근 과거 금값이 5% 이상 빠졌을 때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5% 이상 빠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횡보하게 되잖아요. 금이 뭐 이렇게 막 마이너스 30% 폭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옆으로 횡보할 겁니다. 쭉 횡보하면서 아주 지루하게.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동하늘 이쯤 되면 K방산 놀이터, 한화 1.5조 만능 레이더 수출. 천궁2 사격 이미지라고 하네요. 한화 시스템과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라크에 수출할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 2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데요. 공급 규모가 1조 한 5천억이고요. 한화 방산 2사는 LIG 넥슨원과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 MFR 그리고 발사대 등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요. 천궁2는 한화 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한화 에어로가 요격 미사일 발사대를 각각 제작해서 LIG 넥슨원에 납품을 하면 LIG 넥슨원이 이들 구성품과 자체 제작한 교전 통제소를 통합해서 완성하게 되네요. 구체적 계약 금액은 한화 시스템의 다기능 레이더가 약 8,600억, 한화 에어로의 발사대 발사관 구성품이 약 6,170억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 약 3,900억과 발사관 구성품 약 2,300억 등 두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화 시스템의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매출액의 30%에 달합니다. 한화 시스템과 에어로는 기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수출로 확보한 천궁2 수출 모델을 이라크의 기후, 지형, 운용 환경 등 다양한 조건과 요구에 맞게 개량한 뒤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수출형 다기능 레이더는 AESA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이 탑재돼서 복합 임무를 단일 레이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적 전투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무인기까지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 현대전장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는 순항미사일 CM 탐지 추적 기능도 적용했다. 한화는 22년 UAE와 24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 번째 조단위 중동 수출을 K방산 원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LIG 넥슨원이 지난해 9월 이라크 정부와 28억 달러 규모 본 계약을 체결한 뒤 세부 납품 조건과 단가 조율을 거쳐서 확정된 것이고요.
방위사업청은 수출 일정 차질을 우려해서 지난 2월 양사 경영진을 불러서 중재에 나섰으며 수개월간의 조율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화 관계자는 수출을 위해 국내 기업과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수출국의 방공 역량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과 국익 증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그룹 간에 막 이렇게 서로 제살 뜯기 막 이런 경쟁이 아니라 이렇게 협력하니까 되게 보기도 좋다, 그죠? 제값 다 받고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UAE나 사우디나 이라크나 뭐 전부 다 우리나라 방산 제품으로 서로 구축을 하는 거다, 그죠? 자, 그다음 D램 1위만으로는 만족 못한다. 하이닉스 HBM 보완할 괴물 낸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자, HBM으로 D램 시장 1위를 차지한 하이닉스가 AI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낸드 메모리 제품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D램에 이어 낸드 시장 압도적 1위인 이 삼성전자에 대한 도전에 나선 거고요. 이 캘리포니아 샌호제에서 진행된 2025 OCP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 OCP 이 글로벌 서밋 특별 세션에서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 제품 전략을 하이닉스가 공개했습니다. 김천성, 여기도 김천이 나오네요. 김천성입니다. 김천성 하이닉스 ESSD 제품 개발 담당 부사장은 하이닉스의 AI 낸드 제품군 세 종류를 소개했는데 성능, 퍼포먼스, 그리고 대역폭, 밴드위드, 용량, 덴시티 이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한 제품을 공개했는데 AINP 성능은 대규모 AI 추론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 입출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제품이고 AI 현상과 스토리지 간 병목 현상을 최소화해서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대폭 향상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를 위해 낸드와 컨트롤러를 새로운 구조로 설계 중이며 2026년 말 샘플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AIN의 이 D 용량은 저전력 저비용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고용량 제품으로 AI 데이터 보관에 적합하고 기존의 이 QLC 기반 테라바이트급 SSD보다 용량을 최대 PB 페타바이트 와 이제는 페타바이트 네,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닌데 테라에서 이제는 페타 맥주 브랜드도 이제는 페타 이런 게 나오겠다 그죠? 테라는 있잖아요. SSD의 속도와 HDD의 경제성을 동시에 구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B 대역폭은 낸드를 적층해서 대역폭을 확대한 제품인데 향후 HBM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고대역 플래시 제품입니다. 하이닉스는 AI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메모리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이 HBF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대용량 저비용의 낸드에 HBM 적층 구조를 결합한 것이 핵심이고요. B를 HBM과 함께 배치해서 용량 문제를 보완하는 구조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를 위해서 지난 8월 HBF 표준화 양해 각서를 미국 샌디스크와 함께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OCP 행사 중인 지난 14일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HBF 나이트를 열기도 했다. HBM의 아버지로 불리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도 이날 이번 행사에 참여해서 HBF는 앞으로 HBM을 보완하면서 점점 거대해지는 AI 메모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지금 HBM이 하는 것처럼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내년에는 HBF를 주제로 세미나도 열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다만 HBF는 이러면 내년에야 1세대 제품이 나오고 실제 대규모 양산은 28년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이 26, 내후년이 27, 그러면 아직 한 3년 뒤 일이다, 그죠? 하이닉스가 AI용 스토리지에 집중하는 건 이 시장이 업계 1위인 삼성전자 낸드 사업부가 약한 부문이기 때문인데, 기업용 ESSD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1분기에 20.8에서 26.7로 단기간에 뛰어올랐고요.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9.6에서 34.6으로 떨어졌습니다. 인텔의 SSD 사업부인 솔리다임 인수 효과와 QLC 제품군에서 삼성전자와 대비해서 가진 경쟁력이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ESSD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스토리지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HDD 하드웨어, 이 하드 저장하는 하드죠. 이 HDD 부족 현상이 나오자 그 대안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HDD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 거고요. HBF는 상용화의 길은 멀지만 AI 반도체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미래 혁신 제품입니다. 닉스가 샌디스크와 손잡고 HBF 생태계 조성에 나서면서 전자도 최근에 HBF 개발팀을 꾸리고 연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닉스는 이날 HBM 등 D램 생산 라인을 구축 중인 청주 M15X 팹에 첫 장비를 반입하기도 했고, 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M15X 첫 클린룸을 오픈하고 장비 반입을 시작해서 연내 준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M15X는 하이닉스의 기존 M15를 확장한 팹으로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HBF 하이 밴드위드 플래시, 이거는 D램을 적층해서 만든 HBM과 유사하게 낸드 플래시를 적층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야, 닉스가 낸드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이렇게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뺏어갔네요. 27% 가까이 됐고, 전자는 40에서 한 35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시장 점유율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요거네요. 시장 점유율. 밑에는 마이크론이다, 그죠? 마이크론도 한 18%에서 14.3으로 떨어졌고, 키옥시아가 11.9에서 13.7로 점유율을 좀 늘렸네요. 전세계 자금 한국 몰린다. 외국인 바이코리아 한국투자 ETF에만 1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주요국 지수 상승률인데, 어제까지 코스피가 68.5. 연간으로 보면 최대인 것 같은데요. 최근 40년 동안. 40년이 아니라 과거 1980년 이후로 봐도 역대 최대 상승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11월 12월에 뭐 토해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현재까지만 보면 역대 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표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외국인 순매수 규모인데 21년도에 25조 6천억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21년도에. 지금이 21년하고 좀 다른 게 2020년에서 21년 외국인이 계속 때렸어요. 계속 매도를 했었고요. 2020년도에도 코로나 터지고 순매도 상황이었고, 21년에도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에도 한 7조 때리면서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23년에 11조, 24년이 이게 좀 아쉽죠.
상반기에 한 24조 샀다가 하반기에 한 22조 5천억 정도 네, 그렇게 팔면서 1조 3천억 순매수로 보이지만 상반기에 왕창 샀다가 하반기에 팔면서 시장이 상반기 좋고 하반기는 네, 다시 골로 가고 그리고 올해는 또 6조 2천억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한 4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5월이었나요? 많이 팔았잖아요. 왕창 팔았다가 최근에 다시 허겁지겁 사면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 iShares MSCI 사우스코리아 ETF 연도별 자금 유입을 보면 이 ETF로 들어오는 자금하고 거의 좀 비슷하네 보니까 22년도 요 21년도에 23조 빠져나갔고 22년도에도 한 9천억 빠져나갔고 23년에 5조 들어왔고 24년에 약보합 1,900억 매도 최근에 7조 8,600억 요 ETF가 아무래도 전체 규모보다는 좀 작아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매수 규모는 전체 외국인 매수 규모보다도 훨씬 큽니다. 상승률은 코스피가 68.5% 그리고 가로안이 뭐죠? 가로안은 전월 대비해서도 19.4나 올랐고요. 이번 달에. 일본도 26.7 올랐는데 이번 달에 12%, 미국이 이번 달 3.2 나스닥, 그리고 연초 이후로는 20%, 중국이 19%, EU가 15.9. 야, 코스피 무시무시하다 그죠? 이 캐대언 열풍이 불 때, 야, 이 한국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키워주는구나. 네, 그 느낌이 들었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 바이코리아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증시의 큰 손으로 불리는 외국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이 한국 증시 관련 ETF를 향한 해외 개인 투자가들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네, 우리는 이 외국 주식하러 한국 안 돼 하고 많이 떠나셨는데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다.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존 템플턴 경의 그 사진과 두 가지 명언을 제가 띄워놓잖아요. 사람들은 묻는다. 가장 유망한 주식시장이 뭐냐고. 잘못된 질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이 어디냐고 물어야 된다. 작년이 딱 가장 비관적인 시장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보상을 주는 겁니다. 68.5. 그 짜증나는 그 감정을 이기고 네,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템플턴 경이 얘기했던 또 명언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위험한 네 단어. most dangerous 한 네 단어.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에는 달라. 작년 계엄 사태 터졌을 때도 그렇고 내년에 한 45% 정도 내년 상반기에만 한 그 정도 수익 날 겁니다. 이런 얘기했을 때도 저희 고객분들도 진짜 네, 정말 그럴까? 네, 항상 진리입니다. 진리.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짜증과 공포만큼 주가가 싸게 거래되니까요.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3천 얘기하고 올 상반기에 상품 개정까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4,300 갈 겁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4천을 어제 찍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외국인이 7월 이후 4개월 만에 18조를 샀어요. 4개월 만에 18조 사면서 순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4월 한 6월까지 계산을 해보면 한 12조 팔았다는 거잖아요.
자, ETF.com에 따르면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WY입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FTSE FTSE 사우스 코리아 FLKR은 최근 1개월간 9.7%, 8.7% 수익을 올렸고 올해 초 이후로는 70%대 높은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한국 시장의 등락을 3배로 추정하는 ETF가 있죠. 코르라고. 불 3배짜리. 근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316.3%로 전체 미국 증시 상장 ETF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저만큼 올랐지만 전고점에 턱없이도 모자랍니다. 3배짜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금 유입 흐름도 뚜렷한데 EWY에 1조 한 1,300억 돌았고 최근 5년간 유일하게 연간 순유입을 기록한 2023년 대비해서도 1.5배 규모의 돈이 들어갔군요. 자, 원화값이 달러당 1,430원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도 순매수를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예정된 APEC 정상회의 그리고 FMC 회의도 있죠.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등 빅 이벤트에서 결과가 조금만 긍정적으로 나오면 달러당 원화값은 급반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본 증시도 니케이 225가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네요. 와, 네, 5만 511을 어제 기록을 했었습니다. 지난 3월 4만 선을 처음 돌파한 니케이가 1년 7개월 만에 5만 선 고지에 안착했습니다. 지수 상승 배경으로는 우선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된 점이 꼽혔고 이를 배경으로 반도체 종목인 키옥시아가 11% 급등을 했고 아까 낸드 점유율 높아졌잖아요. AI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소프트뱅크 그룹 등이 6% 이상을 기록을 했네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대표적인 방산 종목인 가와사키 중공업이 9.5% 급등했고 미쓰비시 중공업과 IHI 등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의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고 특히 아베노믹스를 잇는 사나에노믹스가 증시 활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완화적인 금융 정책도 주문하고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29일에서 30일 열리는 이 BOJ 금융정책결정회에서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러야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로 보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BOJ가 금리를 올려버리면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는 효과가 될 건데 그나마 다카이치 총리가 성향이 아베노믹스의 그 정책을 개성할 사람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거리 하나는 그나마 없어진 거예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달러당 엔화값은 이날 153엔까지 떨어졌고요. 이는 수출 기업이 많은 일본 기업의 실적 발표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미중 관세 휴전, 중국 히토류 수출 재개, 미 추가 관세 유예, 미중 정상회담에서 베센트와 중국의 허리펑 담판세에서 대두 수입, 펜타닐 등 합의하고 G2 정면 충돌 일단 피해서 미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루비오는 긍정신호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휴전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미국은 다음 달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이 대중 추가 관세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20명. 미중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라서 양측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이 허리펑 부총리와 만나서
의제를 조율한 뒤에 저와 중국 측 카운터파트는 무역과 관련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센처 장관이 인터뷰에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시행을 1년간 연기할 것이라고 믿는다. 네. 또 미국이 중국에 10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다 하면서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아시아와 중동에서 성공을 거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평화 구상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국은 미국의 중국 회사 물류 조선업에 대한 이 슈퍼 301조 조치, 상호 관세 중단 기간 연장과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양국이 중요 경제 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협상을 했다면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상호 초고율 관세 유예 기한이 다음 달 중순 만료되는 상황에서 미중이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만큼 관세 유예는 재차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자,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미국 측이 이번 쿠알라룸푸 회담에서 중국과 평등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고요. 이는 앞선 회담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이며 미국의 태도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 원칙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야? 말을 안 들어? 야, 100% 때려버려.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랬더니 중국에서 그러면 히토류 수출하지 마.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또 이런 내용을 황구시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합의를 했는데 미국이 오히려 더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서 이렇게 합의를 해줬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발표를 하는 거죠. 존중, 평등, 협력, 상생을 위해서 미국이 많이 머리를 낮췄다. 이런 느낌을 중국 인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 판공실 외교부장도 양국이 정상 간 중요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평등, 존중, 호혜 정신을 견지하고 대화를 통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2017년 트럼프 1기 때 1년차에 랠리가 있고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갈등 야기시키고 그리고 2019년에 다시 주가가 랠리가 있고 3번의 금리 인하 있었고 그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2020년 1월 15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류호 부총리가 백악관에 와서 미중 무역 분쟁 합의에 서명을 하죠. 그때는 약간 좀 일방적이었어요. 그렇게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합의가 다 흐지부지 됐는데 아무튼 그 서명할 때까지 주가가 오르긴 했었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개 기사인데 도요타가 미 관세 뚫고 질주 상반기 판매량 사상 최대. 그래서 이 어려운 와중에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렉서스 포함해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5% 증가했고 4월에서 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판매했다고 합니다. 2025년 판매 대수가 역대 최대인 1040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상반기에도 애초 계획대로 판매가 진행됐다. 네, 이렇게 되고 해외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판매를 이끈 것은 미국이에요. 미국. 11%가 늘어난 129만 대가 팔렸고 특히 도요타가 일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한 차량은 21% 증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일본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9월에 15% 낮췄고 수요가 있어서 미국 판매가 호조를 보이지만 높은 관세는 토요타의 이익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토요타의 실적을 발목을 잡았던 중국에서는 6% 증가한 91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25% 관세를 또 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반사 이익을 좀 받았을 겁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네, 반도체 다음은 우리 거침없는 조선주 해가지고 실적 마스가 기대감에 외국인 조선업종 대량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중공 하루 만에 17%가 급등했습니다. 증권사 13곳에서 목표 주가 상향했고 현대 미 조선소와 건조협력 어제 기사에서 말씀드렸죠. 이익 증가율은 코스피 3위 전망이고 한화오션 영업이익은 11배가 껑충 뛰었고 고부가 선박 수주 계약의 효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조선주 주가 상승률이고요. 네, 반도체가 이제 다 됐다 싶으면 2020년 11월, 12월, 1월 네, 반도체 랠리가 끝나고부터는 2020년에 주도주였던 빅7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다시 랠리가 이어졌던 그 차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나는 조선주가 다시 올라가는데 뭐니 해도 이겁니다. 실적 발표. 네. 스토리만 있고 내러티브만 있고 숫자가 안 나오면 이렇게 파워풀하게 못 갑니다. 그 밑에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다, 그죠? 하나오션은 조선 빅사이클에 따른 수주 증가로 올해 3분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1배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35% 쭉 나오는데 전부 다 숫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숫자가 나오는 주도주는 이번에 반도체주가 약간 주춤해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다시 바통을 이어가면서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